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장례식장이 흐린 하늘 아래 우울하게 서 있었다. 문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면 깊고 무거운 슬픔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어두운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조용한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의 고요함 속에서 간간히 들려왔다. 관 한가운데에 놓인 관 안에는 김지수가 누워 있었다. 생전 따뜻한 미소로 가족을 감싸던 남자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몸으로 누워있을 뿐이었다. 관 옆에 서 있던 한민서는 검은 베일을 쓴 채 조용히 서 있었지만 손을 꽉 움켜쥔 모습에서 그녀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에는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 김도준이 꼭 매달려 있었다. 도준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작은 손은 계속해서 관을 가리키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갇혀 있어요. 아빠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도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사람들의 속삭임이 멈추고 몇몇은 몸을 움찔하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준아,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민서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도준은 필사적으로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아니야, 아빠가 여기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말하고 있어. 도준의 두 눈은 관이 놓인 방향을 향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장례식장의 촛불이 깜빡였다. 사람들 중 몇몇은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조용히 모든 사람들을 둘러본 후 민서와 도준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지수의 형, 박현우였다. 민서야, 괜찮아? 현우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등장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도준을 바라보았다.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도준은 더욱 격렬하게 울며 소리쳤다. 아빠가 갇혀 있어. 제발 도와줘. 아이의 절규에 민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관이 놓인 곳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일렁였다. 장례식장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누군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아이들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던데. 설마 죽은 사람이 아직 떠나지 못한 건가? 불길한 예감이 사람들의 뇌리를 스쳤다. 그때 현우가 민서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서야, 나도 이런 말을 지금 하기는 싫지만 지수가 남긴 빚이 꽤 많아. 이 집을 정리하는 게 너와 도준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그 말에 민서는 순간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물었다. 빚이라니요? 지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그렇지. 너한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집을 정리하는 걸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민서는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지수가 돈에 관해 말한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현우가 이렇게 강하게 집을 팔라고 하는 걸까? 더구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때 다시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말하고 있어.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서는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물었다. 도준아, 아빠가 뭐라고 하셨니? 도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가락으로 관의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다. 아빠가 갇혀 있어. 무서워하고 있어. 그 순간 장례식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촛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닌 것 같아. 조용히 서 있던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장례식장 한편에서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턱! 사람들은 일제히 그 소리가 남 방향을 바라보았다. 턱! 턱! 이제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소리였다. 관 안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였다. 장례식장은 공포로 뒤덮였다.
민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장례식장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지만 그 정적을 깨뜨리는 건 또다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였다. 툭, 툭, 툭.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고 어떤 이는 십자가를 그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무슨 일이야?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엄마, 도준의 작은 손이 민서의 옷자락을 더욱 꽉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아빠야, 아빠가 안에서 나한테 말하고 있어.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갔다. 민서는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도준이 아빠가 살아있다고 계속 말하는 것과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녀의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바람 때문이야. 나무관이 건조해지면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어. 누군가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믿음직하지 않았다. 그 순간 현우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은 그만둬.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건 좋지 않아. 그의 말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고 어딘가 초조한 기색도 보였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가 났어. 한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찍이 물러섰다. 불길한 분위기가 장례식장을 감쌌다. 민서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었다.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 뭔가 잘못됐어. 지수가 정말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것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다. 저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 민서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관을 열어야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례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열어본다는 거야? 그건 너무 불경스러운 일이야. 민서야. 현우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 뿐이야. 너도 알잖아. 감정이 예민해져서 그렇게 들리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 착각이라면 그렇다면 관을 열어도 문제가 없겠지. 현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넌 정말 지금 관을 열겠다고? 그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또다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툭, 툭. 이번에는 더 강했다. 그것을 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건 절대 그냥 소리가 아니야. 민서는 단호하게 외쳤다. 이제 의심할 여지도 없어. 지수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현우가 갑자기 외쳤다.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절대로 관을 열어서는 안 돼. 사람들은 일제히 현우를 바라보았다.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걸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은 민서는 더욱 강하게 말했다.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의 문이 갑자기 펄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잠깐만요. 모두가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병원을 운영해온 의사 정우빈이었다. 무슨 일이죠, 정 선생님?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고 김지수 씨 말입니다. 우빈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방금 그의 사망진단서를 다시 검토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민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점이라니요? 우빈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다. 김지수 씨의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는 우리 병원에 등록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현우를 쏘아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김지수 씨의 죽음을 확인한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의사의 이름을 몰라요. 병원 기록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민서는 단번에 깨달았다. 그렇다면 지수는 정말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지수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야.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일 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그의 외침과 동시에 또다시 들려온 소리. 툭, 툭. 이제는 너무나 명확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소리. 사람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얼어붙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민서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관을 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민서의 결단이 떨어지자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굴렸고 몇몇은 입술을 꾹 깨물며 안절부절 못했다. 관을 연다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다. 특히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 상황은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민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관을 여는 순간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모두의 발을 묶어두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가 하겠어.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장례식장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마을 유지인 최 할아버지가 나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김지수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우리가 그를 이렇게 보낼 순 없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몇몇 마을 남성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도 돕겠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하나둘씩 용기를 낸 사람들 덕분에 민서도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우가 갑자기 외쳤다.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다. 너희들 제정신이야? 관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죽은 사람을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큰일이 뭐야? 혹시라도 지수가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 열어야 해.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해? 혹시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현우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얼굴을 굳힌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이런 미신 같은 걸로 혼란이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의 변명은 어딘가 궁색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장례식장 안에는 한층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마침내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관 뚜껑에 닿았을 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열어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리고 최 할아버지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천천히 관뚜껑을 밀어 올렸다. 순간 매캐한 공기가 퍼져나왔다.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경악했다. 이럴 수가. 설마? 사람들은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곳에 김지수가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바짝 말라버린 입술, 그리고 힘없이 떨리는 손. 하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지수야.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관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제발 눈을 떠봐. 지수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민서.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작은 소리에 민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당신 살아있었어.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와 놀람 속에서 웅성거렸고 몇몇은 아예 주저앉아 버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모두가 경악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현우.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굴렸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미친 듯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관을 다시 닫으려고 몸을 날렸다. 다시 닫으라고 했잖아.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알겠어. 최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이었구나. 무슨 소리야? 현우는 뒷걸음질 쳤다. 너는 처음부터 이상했어. 마치 지수가 빨리 땅에 묻히길 바란 사람처럼 행동했어. 아니야, 난 그냥 넌 지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그 순간 지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맞아, 그가 날 죽이려 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례식장은 더욱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현우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욱더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아니야, 난 그런 짓 안 했어.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이었다. 김지수 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우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경찰은 그를 바로 체포했다.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침묵 속에 빠졌다. 그 순간 도준이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가 살아났어. 그 작은 목소리에 민서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리며 지수를 힘껏 끌어안았다. 지수도 아주 약하게나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도준아, 아빠가 돌아왔어. 장례식장 안은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김지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박현우가 그를 죽이려 했다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몇몇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지수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기도를 하거나 충격에 빠져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바로 민서였다. 그녀는 지수의 얼굴을 감싸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아직도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듯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흐릿했고 숨을 쉬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서야, 나 살아있었어. 그 말 한마디에 민서는 더욱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꼭 끌어안았다. 도준 역시 아빠의 옆으로 기어들어가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지수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천천히 가족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도준아. 지수의 손이 아주 천천히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다. 그 순간 민서는 다시 한번 울컥했다. 그러나 이 감격적인 순간에도 한 사람만은 공포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박현우였다. 그는 여전히 땀을 흘리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경찰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자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안 돼, 너희들. 이게 다 무슨 오해인 줄 알아.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난 그저. 그는 뭔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다. 오해라고? 지수가 직접 너한테 당했다고 증언했는데 무슨 오해가 있어? 한 마을 어르신이 낮게 중얼거렸다. 너는 처음부터 이상했어. 장례식을 서둘러 끝내려고 했고 민서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했지. 그리고 관을 열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았어. 이제야 이유를 알겠군. 경찰은 서서히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나는 단지 그 집이 필요했을 뿐이야. 결국 그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난 그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이야. 난 그냥 그녀를 겁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러나 이제 그의 말은 아무런 변명도 되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 수갑을 채웠고 그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쳤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경찰은 현우를 끌고 나갔다. 그의 울부짖음이 멀어질수록 장례식장 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현실이 아닌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고 그를 죽이려 했던 자는 체포되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어났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지수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정우빈 의사가 다급히 외쳤다. 마침 장례식장 밖에는 경찰과 함께 도착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길을 열었고 민서는 지수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구급차로 향했다. 괜찮아, 지수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계속해서 다짐하듯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수는 힘겹게 눈을 깜빡였다. 그는 겨우 입술을 움직이며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도 떨렸다.
그동안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삼킬 텄다. 하지만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야. 넌 날 살렸어.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수야, 괜찮아. 아직 의식이 있어요. 구급대원이 다급히 외쳤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민서는 지수를 꼭 끌어안으며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 순간 도준이 아빠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다. 아빠, 다시는 우리랑 떨어지지 마. 구급차의 문이 닫히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 남겨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최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놀라움과 안도를 함께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녀가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단 하나였다. 김지수는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를 잃지 않을 것이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민서는 지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게 만들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고 창백한 얼굴에는 아직도 피곤함과 탈진이 가득했다. 도준은 엄마 품에 안겨 있었지만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눈 떠봐. 우리랑 같이 가야 해. 도준의 어린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고 민서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김지수 씨, 들리십니까?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그의 상태를 체크하며 물었다. 그러나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맥박은 약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불안한 마음에 더욱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지수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마치 말을 하면 그가 깨어날 것만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했고 대기 중이던 의료진들이 서둘러 들 것을 꺼내 지수를 이송했다. 민서는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고 도준도 엄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아빠가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마, 아빠 괜찮아질 거지? 도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민서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아빠 강하잖아. 꼭 다시 건강해지실 거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고 문이 닫히자마자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는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도준도 엄마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등을 토닥이며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했다. 한참 후 수술실 불이 꺼지고 한 의사가 나왔다. 김지수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민서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가갔다. 네, 제 남편이에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녀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김지수 씨는 심각한 탈수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몸 상태가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살아있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거죠? 그녀는 몇 번이고 확인하며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제야 민서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도준도 엄마의 옆에서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괜찮대. 아이는 방긋 웃었고 민서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괜찮아질 거야. 꼭 괜찮아질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서는 병원에서 지수의 곁을 지키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병문안을 왔다. 특히 최 할아버지는 직접 농장에서 기른 과일을 가져와 지수가 다시 살아난 건 기적과도 같아. 너희 가족에게 신이 내린 축복이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민서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박현우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관을 열지 못하게 막았던 걸까? 그는 정말 단순히 집을 빼앗으려고만 했던 걸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숨기려는 것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민서는 병실 창가에 서서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지수가 다시 살아난 지 며칠이 지나고 그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맴돌고 있었다. 박현우가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장례를 서두르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단순히 집을 차지하려고 했다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가 보였던 그 극도의 공포, 관을 열겠다고 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인 절망적인 표정까지 마치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기운이 다 회복되지 않은 듯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민서는 얼른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지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확실히 전보다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긴 병원인가? 그래, 당신 장례식장에서 관을 열었을 때 당신이 살아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병원으로 데려왔어. 민서는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는 피곤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난 죽은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 안에 갇히게 된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난 현우를 만났어. 그는 내게 사업 얘기를 하자며 술을 마시자고 했지. 원래라면 경계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의 태도가 이상했어.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했고 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계속 설득하려 했어. 민서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지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 그리고 내 술잔에 뭔가를 타서 줬지. 난 그걸 모르고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지더니 시야가 흐려졌어. 그때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누군가 나를 급히 옮기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그 안이었어. 지수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관 아니었어. 난 살아있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 속에 갇힌 거야? 그래, 난 죽지 않았어.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난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려 했지만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어.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이 막혀왔고 난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채로 묻힐 수도 있다는 걸. 지수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럼 그 소리는? 당신이 만든 거였어?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관뚜껑을 두드렸어. 아주 미약한 힘이었지만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야 했어.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았고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도준이가 들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전율이 잃었다. 도준이가 그날 계속해서 아빠가 갇혀 있다고 했던 거, 그게 그냥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어. 정말로 도준이가 당신의 신호를 들었던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도준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도준이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곳에 없었을 거야.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분명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날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내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들었어. 민서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당신은 안전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현우. 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그대로 땅에 묻으려 했다. 단순한 재산 욕심을 넘어서서 그는 이미 지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다. 김지수 씨,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정중한 태도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죠? 박현우의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지수 씨의 직접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네, 말하겠습니다. 그가 한 짓 모두 다 밝혀야 합니다. 민서는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었다. 김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직도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너무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박현우가 한 짓을 낱낱이 밝혀야만 했다. 경찰은 노트와 녹음기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지수 씨, 사고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현우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에 대한 얘기를 하자며 평소보다 친절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형이니까 의심 없이 따라갔죠. 그리고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어요.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이어갔다.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두 잔을 마신 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현우가 저를 내려다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던 거예요.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의 공포가 다시 몸을 감싸는 듯했다. 민서는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후로 기억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누군가 제 몸을 차에 실었고 서둘러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죠. 전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마치 완전히 마비된 사람처럼요. 그리고 지수는 잠시 숨을 삼키며 말을 멈췄다. 그 순간의 감각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라 온몸이 떨렸다. 그 후 깨어났을 때 저는 관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관 안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두웠고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이 막혀왔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채로 묻힐 거라는 걸.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 뚜껑을 두드리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없었어요. 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두드렸어요. 누군가 알아차려주길 바라면서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민서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수야.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현우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을 빨리 묻으려고 했죠. 장례식을 서둘러 끝내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죽이려 한 겁니다. 경찰관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메모를 정리했다. 중요한 증언입니다. 박현우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씨의 증언은 그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남편을 죽이려 했고 우리 아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 뻔했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경찰관들은 수긍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추가 진술이 필요할 경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씨, 부디 회복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간 후 병실 안은 깊은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아직도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민서는 그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다시 평범한 삶을 찾을 거야. 지수는 힘겹게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 다시 함께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김지수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 장례식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많은 시간이 흐른 셈이었다. 그의 옆에서 민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많이 좋아졌어. 아직 몸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살았다는 게 실감나.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다. 도준이 기어 올라와 아빠의 옆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아이의 눈망울에는 순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곧 집에 갈 거야. 이제 다시는 아빠가 널 두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도준은 활짝 웃으며 아빠 품에 안겼다. 민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너무도 소중한 이 순간이 다시는 깨지지 않길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다. 박현우의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었고 지수는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경악했고 마을 사람들 또한 분노했다. 현우는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서서 가족을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이었고 그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기자들까지 찾아와 이 사건을 취재하며 법정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 안으로 들어섰고 민서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박현우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절망이 가득했다. 박현우 피고에게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불법적인 재산 강탈 시도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당연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만족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아니, 이제 널 형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넌 내 가족이었어. 그런데 넌 날 죽이려 했고 내 아내와 아들까지 고통 속에 빠뜨렸어. 그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고? 정말 그것뿐이었어? 현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지수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박현우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지수와 민서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지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민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다시 평범한 삶을 살자.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후 몇 주 뒤 지수는 마침내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도준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아빠와 함께 있는 행복을 만끽했고 민서는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볼 때였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도준을 안고 집 앞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준아, 아빠를 구해줘서 고마워. 도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내가 뭘 했는데?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넌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봤잖아. 그게 없었으면 아빠는 다시 못 돌아왔을 거야.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아빠는 우리랑 계속 함께 있을 거지? 지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는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아. 집 안에서는 민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안도가 담겨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도주는 아빠 품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민서는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거야.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적이었어. 하지만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밤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과 공포는 없었다. 오직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었다.